DEVCOM AC are testing robot dogs in combat scenarios at 한두 명이서 제거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살고 보자는 이런 생각이 우선적일 것 같아요. 일단은 괴물이 나타났으니까. 그럼 한개 중대에서 저거 제거하려고 120명이 다 붙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북한은 절대 대응 못할 겁니다. 북한에서 혹시 미군 로봇 무기 관련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로봇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면에서는 교육을 따로 받은 건 단 한 번 없는 것 같아요. These types of systems are expected on the battlefield before the next decade. The robot can negotiate tough terrain, carry big items, and stay balanced. Military robot dogs already serve various functions, including reconnaissance, surveillance, and subterranean investigation. Units like the Spirit 40 operate in swarms to gather intelligence, while larger models convey supplies. Ghost Robotics' Vision 60 has impressive self-balancing capabilities in ice conditions. Advanced control algorithms enable rapid adaptation to slippery circumstances while retaining stability with dynamic leg movements. Military robot dogs can even effectively patrol swampy terrain. These self-contained units can negotiate muddy terrain for 5-mile perimeter controls. After recharging, they restart 24-hour security duties, providing continuous observation in tough wetland conditions. Their off-road capabilities are unmatched. Deep Robotics' Lynx has remarkable off-road capabilities. Advanced locomotion systems enable climbing, jumping, and crossing difficult terrain. The robot maintains stability while navigating difficult terrain that would stop conventional vehicles. Combat testing has also begun. The 10th Mountain Division and DEVCOM AC are testing robot dogs in combat scenarios at Fort Drum, with a focus on counter-UAS capabilities, threat detection, and autonomous patrol missions in difficult terrain. Applying weapons to robots is the next logical step. Onyx Industries created remote actuated weapons, RAW systems, for robotic dogs, including the RAW-12 shotgun platform. 현대전에서 이런 무기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로봇 같은 이런 한 마리잖아요. 이게 한 마리가 만약에 전장에 투입됐을 때 한 개 중대 같은 건 쑥대밭이 될 것이다. 로봇 돛이 등장함으로 해서 현대전에서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휴머노이드라고 두 발 가진 로봇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봤거든요. 지금 로봇 돛이라는 건 굉장히 낮아요. 낮고 무게중심이 좋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발로 차도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로봇 돛이 강력한 무기라는 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진짜 군사 세계 최강이다 이거 하는 걸 제가 이번에 다시 느꼈고요. 로봇 돛으로 인해서 미국이 이제 군사 대국이 이제 어느 만큼 올라갈 것인지는 가늠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봇 돛의 이게 감시는 뭐냐면 적에 대해서 적진을 감시하는 거예요. 지뢰원, 지뢰밭 이런 것을 감시하고 해서 시속 10km 속도로 지뢰를 탐지할 수 있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볼 때 무릎을 탁 친 게 뭐냐면 이 지뢰를 해제하는 게 시속 10km면 엄청난 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 공병에서 군복무를 시작했거든요. 북한에서 지뢰 해제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담침을 꺾고, 침을 꺾고 이렇게 지뢰를 해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4명이 하루에 나갈 수 있는 거리가 폭이 한 10m, 길이 100m밖에 못 나가요. 하루 종일. 나무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얇은 색고장에서 빼조각해서 지구재구로 톱날 모양으로 지구재구 찌르면서 나가면서 지뢰를 해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명피해도 나고, 근데 이 로봇 돛은 그 지뢰움뿐 아니라 참호까지 해서 시속 10km로 나가면서 통로를 개척한다는 거는 한 8시간 동안 100m 나가는 거리를 혼자서 10km를 나간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통로를 뚫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돼서 생각할 때는 1시간도 걸리지 않게 미국이 승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분초를 지금 북한은 시간을 얻기 위해서 개성에서부터 평양까지 가는데 땅크 차단물이라는 걸 많이 만들어 놨어요.
몇 톤, 10톤짜리 돌입니다. 10톤, 5톤, 1톤 이런 돌을 도로 위에다가 이렇게 가득 채웠어요. 만약에 전쟁이 났다면 그거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도로를 개척하는데 1분 걸리거든요. 그 반 땅굴 차담을 통과하는데 1분이에요. 그만큼 시간 싸움인데 로봇돛은 엄청난 속도로 통로를 확보하며 나가니까 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깊을 것이다. 그래서 현대전에서 지금 미국이 지금 이런 로봇돛으로 인해서 북한하고 지금 싸워보기도 전에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김정은이 지금 전에 작전을 짰던 것을 좀 변경하고 고민이 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봇돛이라는 게 이제 보니까 계단이나 비탈길, 험지를 그냥 능숙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일단은 북한은 산세가 험하기 때문에 힘으로 모든 걸 사람이 그냥 숫자로 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포라는 것도 바퀴잖아요. 그럼 한 30명, 40명씩 밀고 고지로 올라가고 이렇게 6.25 전쟁도 했는데 로봇돛이 만약에 북한에 들어간다고 하면 고지전을 했을 때 만약에 북한이 도발했을 때 고지를 우리 탈환하려고 했을 때 이거는 고지를 뺏기지 않고 로봇돛은 24시간 지키기 때문에 북한에서 같으면 굉장히 악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룻밤은 중공군, 하룻밤은 한국군, 또 다음날 되면 국군. 이게 뺏기고 하는 게 뭐냐면 주간에는 싸우고 밤에는 자야 되잖아요. 그럼 감시가 느슨한 틈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중공군이 밀려 들어와서 또 다시 탈환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6.25 전쟁. 근데 이거 로봇돛은 잠이 없어요. 충전하는 시간 빼고 잠이 없거든요. 험지를 올라가는데도 전혀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발로 가진 휴머노이드보다 네 발 가진 로봇돛이 훨씬 낫고 무게중심이 좋기 때문에 험지를 올라가는데 전혀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애를 받지 않는 데다가 감시를 잘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싸움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엄청난 무서운 무기가 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판도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180km 둘 수 있는 군인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미군이 지금 실전하고 있는 무장 있잖아요. 거기 한 100km 육박하더라고요. 그거 둘 수 있는 군인도 손가락 꼽을 정도예요. 없어요. 제가 하전사 생활할 때 120명 중대 사관장 했습니다. 사관장이 군수물자, 양식, 피복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 됐어요. 장교까지 포함해서. 신발 사이즈도 닿고 옷은 그냥 M 사이즈가 기본이에요. 다. L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군인들이 몸무게가 보통 50kg 내지 60kg인데 이런 군인들이 만약에 이런 100kg를 지원하면 쓰러지죠. 100m도 못 가죠. 한 마리가 만약에 알파독 한 마리가 만약에 북한에 투입이 됐다. 그럼 한개 중대에서 저거 제거하려고 120명이 붙을 텐데 120명이 저거 제거가 되겠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민경에 있을 때 항상 부러웠던 게 GP에 있을 때 대한민국 물자를 헬기로 나르는 게 제일 부러웠어요. 근데 우리는 헬기뿐 아니라 차도 못 올라오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군인들이 700m 밑에서 40km 지구 고지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GP까지 올라오는데 한 200km 들고 올라오는데 군인 한 10명이 내려가서 1시간 걸려요. 200km. 한 사람당 40kg짜리 포장인데 이 알파독이랑 지금 180kg를 메고 한 30km까지 쭉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벌써 장비 운반에서도 엄청난 지금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북한하고는 지금 군사적으로 이제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 온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지금 군사적 판도가 크게 좀 변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제가 쏘는 걸 봤는데요. 이 첨단 장비예요. 근데 저 무기가 원격으로 조준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발 쏴서 뭐 두 발 쏴서 한 발 맞추는 게 아니고 일당백이잖아요. 백발백중이잖아요. 북한이 지금 무기랑 이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게 알파독이 지금 메고 있는 게 기관총이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기관총은 옛날 73년에 이게 나온 총이라서 굉장히 구식이고 재래식이고 명중률이 떨어져요. 무기 소재하다가 잘못하시면 총알이 팡팡 나가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군인들이 민경에 있다가 보직 변경돼가지고 후방으로 들어가고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관총이 이거 봤을 때 사람이 쏘는 북한 기관총과 알파독이 쏘는 그 기관총 그 차이도 굉장한데다가 원격으로 해서 조준 사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히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로봇 한 마리를 없애는데 북한군이 몇 명이나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개 중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120명. 120명이 다 붙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기동력도 빠르고 은밀하고 그래서 어떻게 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수류탄이나 무슨 포탄 같은 거 가지고 제껴야 되는데 북한이 지금 모든 무기가 이렇게 명중률이 좋지가 않아요. 보병중대 한 개 중대가 로봇독을 상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보병중대에 있었기 때문에 120명 중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 GP에서도 제가 군복무를 해서 GP 중대를 생각했을 때도 저 로봇도술 제거할 그런 무기가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는 100명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서 제거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일단은 먼저 숨을 것 같아요. 아마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로봇독이 사람이 아니고 기계잖아요. 무작정 그냥 첨단 잠기를 거기다 장착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옵니다. 총을 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제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일단은 숨으라고 지침이 내릴 것 같고 살고 보자는 이런 생각이 우선적일 것 같아요. 일단은 괴물이 나타났으니까 뭐 칼로 찌를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몽둥이를 때려서 뭐 넘어갈 수도 없고 발로 차도 뭐 잘 수도 없는 거리에서 그냥 무작위적으로 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북한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저는 이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북한은 절대 대응 못할 겁니다.